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은 청춘바다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7년 전 저는 제 집에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밥 한 끼 먹을 때도, 노인정에 갈 때도, 심지어 제 방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다 우리 거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하루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얼마 후 로또 17억이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2018년 9월 어느 토요일 어머니, 오늘도 또 노인정에 가시려고요? 며느리 미숙이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그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말이야. 거기 가서 또 화투 치시면서 돈 잃어버리시려고요? 어머니, 통장 잔액 확인해 보셨어요? 1,8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유산 5천만 원. 그게 고작 3년 만에 1,8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니. 그게 우리 생활비로 쓴 거니? 생활비요? 어머니 병원비에, 약값에, 노인정 가서 친구들한테 밥 사주시는 거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데요? 다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돈이었기에 저는 그 통장에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쓴 돈은 남편이 죽기 전부터 조금씩 모아두었던 제 비상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달에 50만 원을 넘지 않게 썼어요. 나머지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날 저녁 화장실을 가려다 우연히 며느리 방문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때 들려온 대화. 여보, 이 로또 무슨 돈으로 이렇게 여러 장 산 거야? 무슨 돈은 무슨 돈이야. 어머님 통장에서 10만 원 뺐지. 또, 그럼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여보, 그래도 로또 사려고 10만 원이나 어머니 몰래 통장에서 빼쓰는 건 좀 그렇잖아.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야. 그럼 어떡하라고? 당신이 돈을 벌어서 갖다 주든지. 지금 몇 달째 돈도 안 벌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있잖아.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어차피 우리 돈인데 뭐. 미리 좀 쓰면 어때? 그래도 내가 오죽하면 복권에 매달리겠어? 돈 못 벌어오는 남편에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시어머니에 내가 무슨 희망으로 살겠냐고? 며느리가 쏘아 붙이자 아들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말하는 게 투박했어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 말이 귓전에서 맴돌았어요. 며느리는 제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도 모자라 제가 하루빨리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방에 들어갔어요. 제 통장이 며느리 서랍에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 깜빡깜빡한다며 저 대신 잘 보관해 놓겠다며 저에게서 가져간 통장이에요. 거래 내역을 보니 3년간 무단 출금 3,200만 원. 그리고 로또 용지가 있었어요. ATM 영수증과 함께 제 통장에서 10만 원을 인출한 기록. 내 돈으로 로또를 샀네. 수북히 쌓인 로또. 한 장도 아니고 나 몰래 내 돈으로 이런 짓을 몇 번씩 했다니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토요일 저녁 8시 45분.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17, 14, 21, 28, 35번입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비명을 질렀죠. 17억! 17억이야! 세상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뭘 할지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우리 빌라의 301호 최두식 씨를 찾아갔어요. 72세, 세상 물정의 밝은 분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직 형사였어요. 박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법적으로는 복잡합니다. 로또는 무기명 증권이라 며느리분이 소지하면 일단 며느리분 것이 돼요. 그럼, 하지만 횡령한 돈으로 산 거니까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식 씨 부인도 함께 나섰어요. 언니 17억이에요. 며느리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ATM CCTV 증인 진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간 저는 증거를 모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노인정 친구들 진술서까지. 그 사이 며느리는 법무사 사무실을 드나들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어느 날 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왜? 로또가 어머니 돈으로 산 거라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대. 그럼 어떡해? 일단 어머니가 모르게 빨리 찾아야 해. 그리고 그리고?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우리가 효도하면서 조금씩 나눠받는 걸로. 뭐라고? 안 되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 수도 있어. 요양원이라니. 저를 가두려는 거였어요. 그 로또 내가 산 거야.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리면 어머니가 알 도리가 없잖아. 당신하고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정 안 되면 치매로 몰아서 요양원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저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제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얘야, 며칠 전에 네 방에서 로또를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됐니? 순간 며느리가 흠칫 놀라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거 꽝이에요. 재미로 한번 사본 건데 당첨될 리가 없죠.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미수가 너 그 복권 1등 당첨됐잖아. 그리고 그건 내 돈으로 산 로또잖니.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었어. 지난 3년 동안 너희가 내 통장에서 3,200만 원을 빼갔다는 것도, 그리고 얼마 전엔 그 돈으로 로또를 샀다는 것도 어머니, 그건 17억이야. 그 돈은 원래부터 내 거란다. 너희한테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뭐, 날 요양원에라도 보낼 셈이니? 그걸 어떻게? 다 들었어, 미수가.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들 철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미숙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아닙니까? 반반 나눠서 쓰면 안 될까요? 철수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마저도 엄마 편이 아니구나. 엄마 편이 아니라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엄마 혼자 17억을 다 가지시면 저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로또 안 샀으면 당첨도 안 됐어. 어머니, 그 로또는 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사실 철수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전 아들을 낳지 못했고 남편이 밖에서 낳아 6살 때부터 데려다 키운 아이였어요. 하지만 평생을 내 자식처럼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다니.
어쩌면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싶었어요. 복권 사무실. 며느리가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날, 저도 뒤를 따라갔어요. 17억 원 당첨 확인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네? 어느 분이신지. 저 사람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저 로또 용지는 제 돈을 훔쳐서 산 겁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지난 3년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인출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ATM 감시 카메라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고요. 며느리가 제 통장으로 직접 돈을 인출하는 장면입니다. 직원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당첨금 지급을 보류하고 법적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려고 합니다. 경찰서 조사실. 정미숙 씨! 시어머니 통장에서 무단으로 3,200만 원을 인출한 게 맞습니까? 네, 그중 10만 원으로 로또를 샀고 네, 시어머니 허락받았습니까? 아니요. 명백한 횡령입니다. 밖에서 아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미숙이를 고소하시게요? 정말요? 그래, 엄마,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떡해요? 가족? 너희가 날 가족으로 봤니? 엄마, 철수야, 너희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라고 한 거 알아. 아들이 얼어붙었어요. 그건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도 알아. 엄마, 미안해요. 그건 미숙이가 너도 동의했잖아.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경찰이 나왔어요. 박 여사님, 합의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면 아들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첫째, 며느리가 당첨금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합의서를 써요. 둘째, 횡령한 3,200만 원은 매달 30만 원씩 갚아요. 셋째, 저는 따로 살 거예요. 아들 내외는 제 빌라에 월세 50만 원 내고 살고요. 며느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할게요. 저는 501호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노인정도 마음껏 가고 친구들한테 밥도 사주고. 순자야, 너 진짜 로또 당첨됐구나. 응, 17억.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며느리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어머니, 다시 이야기해요. 할 말 없어. 합의서를 다시 검토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대요. 뭐? 변호사가 나섰어요. 로또는 무기명 증권입니다. 소지자가 당첨자예요. 합의서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강요라니. 경찰서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횡령 부분도 며느리분이 가게를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법정에서 다퉈봐야죠. 어머니도 변호사가 필요하실 겁니다. 어머니, 우리 다시 협상해요. 반반 나눠요. 안 돼. 그럼 법정에서 봐요. 며느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로또 당첨금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301호 최두식 씨가 아는 변호사님이었어요. 박 여사님, 이건 두 가지 싸움입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형사, 며느리의 횡령죄. 또 하나는 민사, 로또 당첨금의 소유권. 복잡하네요. 형사에서는 이기실 겁니다. 횡령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문제는 민사예요. 왜요? 로또는 무기명 증권이라 일단 며느리분이 소지했으니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요. 얼마 후 재판이 열렸어요. 며느리 측 변호사가 공격했어요. 박순자 씨는 며느리를 경찰서로 끌고 가 협박했습니다. 합의서는 무효입니다. 아니에요. 정당한 절차였어요. 그리고 이건 가족 간 일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돼야 합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박순자 씨, 정말 며느리한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족인데도요? 가족이라면 제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로또 1등 당첨도 제게 숨겼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며느리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라고 했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정 친구들이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증인들이 나왔어요. 순자가 매일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며느리한테 구박받는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했어요. 돈도 마음대로 못 쓴다고.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며느리 측에서 놀라운 주장을 했어요. 박순자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2년 전 건망증으로 병원에 갔었죠.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치매 초기라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돈 관리를 도운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치매요? 제가 지금 멀쩡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초기 증상은 간헐적입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정신 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 감정. 2주 후 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았어요. 의사가 여러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2018년 10월 15일이요. 100에서 70 빼보세요. 193, 86, 79, 72. 모든 검사를 통과했어요. 저희 쪽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순자 씨는 정상입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 달 후 형사 판결이 났어요. 피고인 정미숙은 횡령죄로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며느리는 울었어요. 전과자가 된 거예요. 다만 가족 간의 일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실형은 면합니다. 판사가 덧붙였어요. 당첨금 소유권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었어요. 17억의 주인이 누구냐? 민사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 정미숙은 로또를 직접 구매하고 소지했으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정미숙 씨,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그 돈으로 산 로또가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로또는 무기명 증권이니까요. 하지만 그 자금의 출처가 불법이었다는 건 인정하시죠? 며느리가 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측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피고 정미숙이 시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내역서입니다. 뭐라고요?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병원비 연 300만 원, 약값 연 150만 원, 식비, 생활비. 총 3년간 2,800만 원을
며느리가 부담했습니다. 그건 따라서 피고가 시어머니 통장에서 인출한 3,200만 원은 사실상 자신이 먼저 쓴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황했어요. 정말로 그런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한테 들어갔던 돈들은 제가 며느리에게 현금으로 뽑아서 전부 주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신세 지고 싶진 않았거든요. 통장 거래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거짓말로 저를 공격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것과 로또 당첨금은 별개입니다. 피고는 원고 몰래 돈을 인출했고 잠깐만요. 며느리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2016년 박순자 씨가 며느리에게 생활비 관리를 맡긴다고 한 대화 녹음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어요. 미수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요즘은 깜빡깜빡해. 어머니, 그러다가 통장 어디에 두신지도 기억 못하면 어떡해요? 제가 잘 보관해 둘 테니까 저한테 맡겨두세요. 그럴래? 그럼 네가 잘 맡아주렴. 그리고 이제부터는 살림도 네가 맡아서 했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이제부터 손 다 떼시고 편히 지내세요. 제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3년 전 대화였어요. 이 녹음으로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통장 관리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대화를 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악용될 줄은 몰랐어요. 재판이 쉬는 시간, 며느리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여보, 괜찮아? 아들이 따라갔고 잠시 후 놀라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재판이 재개됐을 때 며느리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피고 정미숙은 현재 임신 3개월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뭐? 저도 놀랐어요. 피고는 곧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순자 씨께서는 할머니가 되실 겁니다.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 소송으로 며느리가 전 재산을 잃는다면 태어날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원고께서는 손주가 가난하게 자라는 것을 원하십니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감정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제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이미 법정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판사도 착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니 낯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 누나 나야. 명숙, 제 친남 동생이었어요.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누나 로또 당첨됐다며? 제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묻기도 전에 동생이 말했어요. 그래서 왔어. 누나, 우리도 좀 도와줘. 나도 누나 동생 아니야? 뭐? 2억만. 아니, 1억만 빌려줘.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젊을 때부터 사업한다고. 부모님 재산 다 탕진하고 10년 이상 연락이 끊겼던 동생이 누나 로또 당첨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동생 뒤에는 조카들도 서 있었어요. 모두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저도 대학 등록금이. 저는 결혼 자금이. 저는 어지러웠어요. 다들 가줘. 지금은 안 돼요. 누나, 혈육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가라니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동생 가족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어요. 며칠 후 민사재판 최종 심리가 열렸어요.
재판장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며느리 어머니 안사돈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양측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어요. 원고 박순자 씨는 자신의 돈으로 로또가 구매됐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피고 정미숙 씨는 로또를 직접 구매하고 소지했으며 가정 경제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어요. 여보, 아들이 놀라 며느리를 붙잡았어요. 배가 아파. 판사님, 잠깐만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아내가 임신 중인데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판사도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19를 불러주세요. 며느리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여보, 정신 차려. 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어요. 피가 나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법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아기가, 제 손주가,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며느리를 들것에 실었어요. 임신부입니다. 빨리 가야 해요. 철수야, 같이 가자. 저도 황급히 며느리를 따라갔어요. 판사가 외쳤어요. 재판을 중단합니다. 다음 기일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저와 아들 사도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엄마, 미숙이가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괜찮아야 해. 사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미숙이가 애가 생기지 않아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어렵게 생긴 아이 사돈 욕심 때문에 잘못되게 하실 거예요? 만약 우리 미숙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 아들이 안사돈을 말리려 하자 이번엔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자네도 문제야.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관둬서 우리 미숙이를 고생시키느냐 말이야. 없는 집에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미숙이가 하도 고집 부려서 결혼시켜놨더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사돈, 사돈도 그래요. 그 복권은 우리 미숙이가 산 건데 노인네가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나 같으면 자식들 행복 생각하면서 잘했다고 업고 다니겠네. 복권 산다고 다 1등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 아내입니다. 임신부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절박유산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조기 진통 기미가 있어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무사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유산될 뻔했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다 내 탓이구나. 이 아이가, 제 손주가 위험에 처한 건 다 제 탓이었어요. 17억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수가 괜찮니? 사돈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어떻게 알고 재판장에 온 거예요? 이거사.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사돈은 나를 한번 째려보고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복권에 당첨된 건 왜 얘기 안 했니? 네 동생이 얘기 안 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뻔했잖아. 엄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얘가 돌았나? 17억이야.
그 돈이면 내가 몇 배로 불릴 수 있다고. 엄마, 제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얘가 사돈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빨리요. 제발 가세요. 제발. 제가 연락드릴게요. 사돈은 며느리의 말에 마지못해 병실을 나갔다. 사돈이 나간 후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미수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돈을 멋대로 쓰고.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왜 아기까지 벌을 받아야 해요? 제가 얼마나 바라던 아인데. 아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며느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어요.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미수가, 아기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무사하다고 하셨잖니. 어머니. 내가 너무했어.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나는 나만 생각했어. 며느리로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어머니. 아니에요. 미안하다, 미수가. 정말 미안해. 저도 며느리 손을 잡고 울었어요. 옆에서 말없이 서 있던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싸워요. 제발,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도 목이 메었어요. 저희가 바라던 아이도 이제 생겼는데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지.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재판 취하할게요. 17억 다 어머니가 가지세요. 미수가. 저는 그냥 아기만 건강하게 낳으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며느리가 퇴원하고 2주 후 재판이 재개됐어요. 판사가 먼저 며느리를 보며 물었어요. 정미숙 씨,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네, 판사님.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재판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며느리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 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피고 정미숙은 소송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원고 박순자 씨가 로또 당첨금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인정합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판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미숙 씨, 확실하십니까? 17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시는 겁니까? 네, 판사님. 확실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돈을 훔쳤고, 로또도 어머니 것이 맞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원고 박순자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판사님. 네, 말씀하세요. 며느리의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요? 저도 며느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17억 중에서 5억은 며느리에게 주고 싶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놀라 소리쳤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며느리가 3년간 무단으로 인출한 3,200만 원은 따로 갚아야 합니다. 매달 30만 원씩 10년에 걸쳐서요. 둘째, 제 빌라에서 계속 살되 월세로 매달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5년간요. 셋째,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는 이 늙은이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며느리의 시어머니이자 손주의 할머니입니다. 며느리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의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며 당첨금 17억 원 중 12억 원은 원고 박순자, 5억 원은 피고 정미숙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피고는 5년간 매월 8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어요. 그리고 두 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축하해 줬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5억이나. 손주를 위한 거야. 화평이를 위해서. 네. 한 푼도 낭비하지 않을게요. 다 저축해서 화평이 교육비로 쓸게요. 아들도 다가왔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네, 꼭 그럴게요. 매달 80만 원,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드릴게요. 세 사람은 법원 앞에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어요. 재판장 앞에서 동생 명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명수야, 동생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염치 없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3천만 원까지는 아니고 1,000만 원만. 아들이 화를 냈어요. 외삼촌, 지금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또 돈 타령이세요? 하지만 며느리가 제 옷소매를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게요. 미수가 제가 받을 5억. 어머니께서 주신다면 거기서 외삼촌한테 1,000만 원 드릴게요. 미수가 그 돈은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동생이잖아요. 혈육이시잖아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또 울컥했어요. 동생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 조카 며느리. 꼭 갚을게. 갚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어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알았어. 동생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며칠 후, 이번엔 며느리의 친정 엄마가 찾아왔어요. 사돈, 전 재판 결과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지 제 딸이지만 바보천치 아니냐고요? 자기가 삼복권이 1등 당첨됐는데 딴 사람한테 뺏기기나 하고.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시끄러. 등신같이 자기 것도 못 지키고. 사돈.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됐고. 사실 재판 결과가 거꾸로 돼야 맞지 않나요? 미숙이가 12억, 사돈이 5억? 사돈한테 5억도 과분한 거 아닌가요? 엄마, 제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얼른 가세요. 얘가 왜 이래? 그래서 말씀인데 전 제 딸 목 좀 더 받아야겠어요. 엄마!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불리면 몇 배는 더 챙길 수 있다고. 사돈 돈도 불려드릴게요. 이것도 탐욕이었어요. 안 됩니다. 그 돈은 손주를 위한 거예요. 에이, 사돈. 그래도 불려서 손주한테 더 많이 주면 좋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말고 얼른 가요. 얘가 정말 바보같이 왜 이래? 엄마! 지금까지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남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돈 까먹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뭐야? 안사돈이 며느리의 뺨을 쳤습니다. 사돈, 이게 말이라면 단주라. 돈 좀 생기니까 엄마도 눈에 안 보인다 이거지.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며느리 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어요. 돈이란 정말 무서운 거더군요. 미수가 괜찮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는 투자로 몇 번 실패했어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 네. 그리고 그 5억은 원래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가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우리 화평이 위해서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도요. 미수가 앞으로는 누가 뭐래도 어머니 편에 설게요. 친정 식구든 누구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며느리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그리고 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3주 후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엄마, 합격했어. 정말 축하한다, 아들. 월급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정규직이야. 아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이제 제대로 살게요. 진짜로. 그래, 아들. 엄마가 믿어. 그리고 엄마, 아들이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이랑 빚 갚는 돈 30만 원. 여기 있어요. 벌써? 아직 월급도 안 받았잖니? 친구한테 빌렸어요. 이번 달부터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철수야. 아니에요, 엄마. 당연한 거야. 앞으로 5년간, 아니 평생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한 달 후 동생이 또 찾아왔어요. 순자 누나, 나 사기 당했어. 사기? 내가 투자한다고 준 돈 다 사기였어. 경찰이 수사 중이래. 동생이 울었어요. 누나가 준 1,000만 원도. 미안해, 누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평생 누나한테 짐만 됐네. 이제 안 올게. 누나 편하게 살아. 동생은 그렇게 떠났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운 동생이었지만, 그래도 혈육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어요. 손주 화평이가 태어나서 이제 두 돌이 됐어요. 할머니, 할머니. 화평이가 제게 뛰어왔어요. 그래, 우리 화평이. 며느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그래, 고마워. 아들은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어요. 엄마, 나 승진했어. 정말 축하해. 월급도 올랐어. 이제 80만 원 부담 없어. 매달 80만 원씩 빠짐없이 들어왔어요. 36개월. 어머니, 이제 빚 다 갚았어요. 뭐? 3,200만 원, 30만 원씩 36개월에서 다 갚았어요. 그리고 월세도 계속 낼게요. 며느리가 통장을 보여줬어요. 미수가 어머니께 받은 5억은 화평이 이름으로 저축했어요.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그랬구나.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다시 2년이 흘렀어요. 화평이는 이제 4살이 됐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을? 네. 작은 빌라인데요. 화평이 키우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 어디에? 여기서 10분 거리예요. 어머니, 가까운 곳으로 골랐어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사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좋은 일이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나는 여기 501호가 좋아. 혼자 살기 딱 좋거든. 어머니, 외로우시면 어떡해요? 외롭긴. 아래층에 친구들 다 있는데.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새 집에 어머니 방도 만들어놨어요. 미수가 제가 이번엔 진짜 잘할게요. 어머니를 모실게요. 제대로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7년 전엔 어머니가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소중한 가족이요. 미수가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정말이에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알았어. 같이 살자. 정말요?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껴안았어요. 이번엔 정말로 진심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2025년 10월의 어느 날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7년이 흘렀네요. 지금 저는 며느리네 집 거실에 앉아 있어요.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할머니, 우유 드세요. 화평이가 우유를 가져다 줘요. 이제 7살. 고마워, 우리 화평이.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와요. 어머니,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미수가. 며느리가 웃어요. 진심 어린 미소예요.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와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화평이, 며느리, 아들, 그리고 저. 잘 먹겠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어요. 7년 전 로또 17억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하지만 진짜 저를 바꾼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용서하는 법, 이해하는 법,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는 법.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며느리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물어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요. 저도 행복해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아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여요. 아름다운 황혼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의 황혼이라고 하면 슬프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황혼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의 황혼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일은 해도 여든 해도. 그리고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니까요. 할머니, 사랑해요. 화평이가 제 품에 안겨요. 할머니도 화평이 사랑한단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이게 바로 제가 얻은 진짜 보물이에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요. 제 인생 76년. 마지막 7년이 가장 드라마틱했고 가장 아름다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